입맛을 사로잡고 눈길을 끌고 귀가 솔깃해지는 향토 음식만을 모아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맛을 안방까지 푸짐하게 전해드리는 밥상의 전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향토 음식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아주 대단한 우리 미식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 한 달 만에 살이 좀 쪘어요. 네. 살이 좀 붙었죠? 그래서 신수가 훤해 보이시고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피부도 뽀사시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놀란 게 너무 맛있으니까. 맞아요. 그 지방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는 건 처음 알았고요. 네. 하여튼 살이 계속 찌는 게 좀 걱정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박정민 선생님이 문 오는 속에서만 봤던 음식을 내가 여기서 맛을 보게 됐구나. 네, 그 말씀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상현 선생님 어떠세요? 겨울이면 생기는 병, 얼굴이 빨개지는 거 안면 형지 있죠. 네네네네. 그럼 얼굴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빨갛죠. 그게 좋아지신 거군요. 카메라 마사지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네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한 분 한 분마다 개성이 다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본에 보면 맛박사라는 사람, 스즈키 류이치 박사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미강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사람의 기질하고 맛을 좋아하는 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한 분씩 한번 여쭤볼까요? 이상현 선생님 어떤 맛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경남 통영이다 보니까 통영이 좀 맛이 좀 강하고 맵고 좀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접하는 음식이 좀 맵고 강하고 좀 센 맛을 많이 이런 맛 먹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성격일까요? 그런 분들은요, 네. 보통 굉장히 계획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열정적이고 재치가 있으신데, 네. 문제는 변덕이 좀 심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맞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윤미호 선생님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그 김치를 많이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네. 김치도 그냥 김치가 아니고 좀 신맛이 있어야지만은 좋아하고 또 네. 매워야 돼요. 네, 이런 신맛 좋아하시는 분 어떤 이런 성격입니까? 분들은 일단 모험심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네. 재치가 있으세요. 근데 약간 반항적 기질도 있으시고. 그런가요? 거기다가 또 칭찬을 받으면 사르르 녹으세요, 보니까. 칭찬이 악하신 또 기질이 좀 있죠. 맞으시네요. 그래요? 네. 잘 보시네요. 네. 자, 그럼 우리 황영 선생님, 예. 네, 저는 그 전통 음식이나 약선 음식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쓴맛에는 아주 익숙해요. 네. 근데 이 그 매운맛이 적응이 잘 안 돼요. 고집이 좀 센 편이신데 어허. 반면에 또 굉장히 낭만적인 분들이에요. 네. 예. 네. 맞습니까? 네, 성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초콜릿 좋아하고 이렇게 단맛 좀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네.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부드럽고 상냥한 성격이지만 네. 도전의식은 좀 부족하세요. 그다음에 의존적인 게 많아요. 특히 연애할 때 보면 굉장히 의존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내 말을 잘 듣긴 합니다. 초딩 입맛이네요. 초등 입맛.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맛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즐겨 먹는 음식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과연 오늘 어떤 그 전설적인 밥상, 이 밥상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맛 좀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밥상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띵동띵동. 자, 기대해 주십시오. 과연 오늘 밥상의 전설 어떤 주제어가 왔을까요? 짠! 빨간 밥입니다. 팥 들어가고 뭐 호밥을 빨간 밥이라네? 뭐 당근이나 이런 빨간색 색소를 넣은 그런 영양밥. 고추장이 비빔 밥이요. 콩물밥. 그러면은 단호박밥. 빨간 밥은 피 종류 아이가 또. 우리 이게 빨간 밥이에요? 맵고 시고 짠,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입맛이 다 담긴 오늘의 밥상, 바로 식혜였습니다. 식혜의 역사가 제법 오래됐네요.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지금 동남아시아를 주로 연원을 좀 보통 보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왜 이게 발생했냐면은 거기에는 옛날에 내륙이 많아가지고 강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요. 네.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한데 그렇죠. 소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소금이 별로 없는데 거기는 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소금과 쌀을 넣어서 발효시키면 이게 저장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을 오래 먹기 위한 발효법에서 시작된 게 이 문화고요. 이것들이 이제 쭉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이게 동남아시아까지 지금 이런 음식이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록은 그 조선시대 중기인 그 160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주방문과 요록에 보면은 생선에 네. 곡물을 넣고 네. 소금을 넣어서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록으로는 1600년대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미 그 발효 음식이 발달이 돼 있을 때라서 그 전에 아마 그 식혜를 담가 먹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재밌는 거는 네. 식혜하고 식혜라고 있습니다. 식혜는 우리 단술, 감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식혜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고기나 생선이 들어가는 것들은 해가 되는 거고요. 네네. 빠지면 이제 그 곡물만 가지고 하는 것들은 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되면서 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굉장히 발음이 정확하신데요, 선생님? 네. 예. 감사합니다. 서당 선생님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그 비교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게 생선이 들어가는 식혜는 식혜. 네. 그리고 단술을 곡물만 들어간 것들은 식혜. 탈북민들이 네네. 남한에 와서 그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마시는 음료를 식혜라고 하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 단술을 감주라고 하고, 감주, 맞아요. 네, 예. 식혜는 그 명태나 가자미를 삭힌 음식. 지금 우리가 말한 빨간밥. 네네네, 빨간밥. 네. 예, 그거를 북한에서는 식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식혜와 식혜에 선생님도 잘하시는데요? 괜찮죠. 네, 잘하십니다. 그 단어가 그 이렇게 그 혼용이 돼서 네, 쓰였을 네, 네. 때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우리 통일을 대비해서 네. 식혜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이 밥상의 전설에서는 경남의 식혜를 찾을 거란 말이죠. 네.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김해 갈치 식혜를 찾아 다녀왔습니다. 김해 갈치 네. 식혜.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이 밀양이기 때문에 네. 밀양의 그 식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밀양은 네. 식혜가 아니라 식지라고 합니다. 오,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지금 차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침 한번 꿀꺽 삼키고요. 보겠습니다. 밥상의 전설. 풍요로운 들판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가을 때겠죠. 시원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김해에서 밥도둑이 땅에서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혜하면은 그 함경도 가자미 식혜를 이렇게 떠올리는데 어떻게 이게 김해 쪽에서 이렇게 갈치 갖고 식혜를 어떻게 담아 드셨어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항아리에다 식혀가지고 이렇게 둘의 음식으로 농사 지을 예, 때요? 농사 지을 때 둘의 음식으로 많이 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모밥상이라 그러죠. 김해 쪽에서는 그 모내기 할 때 꼭 식혜를 먹는다고. 모밥상. 갈치 식혜를 만들 때는 네. 갈치를 갖다 어떤 기준을 삼아서 고르는 예, 겁니까? 갈치는 이제 뼈채 같이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큰 거면은 뼈가 없으니까 이렇게 잔 거, 잘고 이렇게 좀 싱싱한 거. 너무 큰 건 안 돼요? 예, 예. 식혜를 담을 때에는 이제 내장 빼고 머리 다 이렇게 다 미리 해왔거든요. 잘게 하네요. 예, 너무 커도 입에 이제 씹히는. 어슷어슷하게 잘게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소금에다가 다시 절여가지고 물기를 쭉 빼야 됩니다. 많지 않네요. 예, 그 정도 양이면 1시간 정도 나누면 예, 물기가 쫙 빠지거든요. 물이 여기서 나옵니까? 예, 물이 나오죠. 소금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좀 말리는데 여기서는 바로 소금에 절여서 어느 정도 물기를 뺐거든요. 요거는요.
소금에서 물기를 쫙 빼고 바로 무가 들어가나요? 소금에 네네네. 식감이 시원할 것 같은데요. 조를 넣네요. 김치 같은 느낌. 네. 조는 넣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밥만 넣으면은 물이 많이 생기는데 조하고 같이 넣으면은 이 물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하실 때 비린내를 잡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간주 있죠. 엿기름 우리가 식혜 만들어 물로 마시는 거 그거를 한 30분 끓여가지고 생강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버무리는 것만 봐도 왠지 이 김장김치 겉절이 만드는 것처럼 침샘이 자극됩니다. 침이 싹 도는데요. 네. 옆에서 본 저는 어떻겠습니까? 자, 저게 유기농에서 완성이. 사금햄이야. 정말 입맛이 다르시네요. 무가 많이 들어가서 김치 느낌도 납니다. 네. 생선 자체에서도 뭐랄까 담백하면서 시원한 맛이 나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이건 짜지도 않고 무가 들어가서 시원하고요. 그리고 엿기름이 들어가서 달짝지근한 맛 나요. 약간 맵지도 않고 밥하고 같이 먹으면 참 맛있겠습니다. 밥도둑이라고 하시네.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둑을 만나고 오신 이상희 선생님, 우리 맛도둑 이상희 선생님, 어서 재연해 주십시오. 좀 삭히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좀 만드는 시간은 좀 빨리 만듭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먼저 재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뭐 갈치 식혜의 기본인 갈치, 그다음에 당화를 발효시키는 엿기름, 그다음에 기장조, 맵쌀, 뭐 그다음에 가진 양념 이렇게 이제 준비했습니다. 갈치는 칼로 따듬는 것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가위로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따듬은 갈치, 깨끗이 따듬은 갈치를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굳이 칼보다 가위를 쓰는 이유는 그냥 편해서? 편합니다, 이게. 네, 편해서. 칼은 그 비린내도 많이 묻고 또 미끄러지기도 미끄러지고 가위로 하면은 깨끗하게 잘. 전통적으로는 가위를 안 했겠죠. 그렇죠. 네네. 요즘은 이게 편해요. 요즘은 편성은 가니까. 우리가 향토 음식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이 좀 편해야 되니까 편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칼치라 그랬다 그래요. 그 칼도자를 써서 도어라고 불렀고 또 옛날 책을 보면은 그 신라시대 때는 칼을 가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갈치가 신라시대 때부터 그 이름이 불려졌던 것 같아요. 부산 기장부터 뭐 김해, 창녕, 진주까지 그쪽에서는요. 어린 갈치를 아주 요만한 것보다 조금 작은 갈치를 풀치라 불렀습니다. 풀치? 풀치라 불렀는데 그게 옛날에 그 마산 쪽에서는 그 풀치 말리는 장면이 장관이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풀치를 굉장히 많이 먹은 기억이 납니다. 갈치는 그 여름철에 산란을 해서 늦가을까지 충분히 먹이를 섭취를 한 후에 초겨울이 돼서 수온이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남쪽 그 월동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경로가 그 기장 앞바다로 경로해서 가요. 근데 그때 그 잡은 갈치가 통통하고 맛도 제맛이 난다 해서 가을 갈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김해 등지에서는 이 그 가을에 잡힌 이 가을 갈치로 이 식혜를 담아서 먹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주에서 보는 갈치는 그 부산 기장 앞바다를 지나고 내려간 다음에 만나는 게 제주 갈치인 거군요. 재밌는 건요, 그 기장은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갈치 산지로.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은 갈치를 서라볼로 진상한 기록이 나올 정도로요. 기장이 유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시간 정도 절인 그 갈치고요. 네, 갈치고요. 무도 절였고. 절여놨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장조 밥을 좀 많이 넣어야 됩니다. 지금 뭐 맵쌀은 그 기장조에 녹말이 좀 부족해서 당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좀 첨가했고요. 그리고
김해 지방에는 그 김해 평야에서 쌀 농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다른 지방보다 또 이렇게 쌀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끓였던 엿기름 은물을 식혀서 어우러질 정도로 이렇게 붓습니다. 네. 엿기름이 그 예. 녹말 성분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섞었잖아요. 근데 예. 첫째는 생강과 마늘을 넣었을 때에 첫째 비린내를 잡아주고 네, 그렇죠. 또 이제 지금 그 엿기름을 넣은 거는 단맛으로 인해서 예. 그 비린내를 더 이차적으로 부드럽게 잡아주고. 2차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갈치의 그 잔뼈를 더 부드럽고 식감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맛을 내요. 잘 버무려서 예. 항아리에 담으면 됩니다. 항아리에 담아서 일단 놔주실래요? 네. 자, 이제 항아리에 담습니다.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한 일주일?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실온에서 한 일주일 정도 좀 잘 삭혀서 어느 정도 익으면 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계속 두고 먹으면 이제 변하고 벌써 김치처럼 맛있게 보이죠? 이 스튜디오 안에 굉장히 이 여러 가지 향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고춧가루의 약간 매콤한 향과 이 갈치 특유의 맛있는 냄새도 나고 무의 시원한 향도 나고 지금 바로 먹을 수 없다는 게 전 너무 아쉽거든요, 사실. 아니 일주일 기다리면 됩니다. 일주일. 좀 비장한 모습이세요. 아, 그날 너무 추웠어요, 실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밀양식치 음식을 좀 배우려고 왔는데 그거 없나 안 하시겠어요? 좀 사장님 혹시 그거 배워가지고 상품화 하실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요. 만들어서 내 이름을 상품화 할거 걸고 아니냐고. 회사할게. 안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아, 이게 그 밀양의 식지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예. 지푸라기까지 들어가요. 네, 지푸라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발효시키는데 특별한 의학에서 발효가 더 잘 된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잡살로 해야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잡살하면 안 돼요. 아, 그게 포인트네요. 예. 밥알이 하나씩 떨어지도록. 소금을 먼저 치는군요. 소금 좀. 이 식지를 어느 분한테 전수를 받으셨어요? 아, 이건 이제 저는 이제 친정 엄마. 아, 그러세요? 예. 고춧가루. 네, 앞서 갈치식혜는 엿기름 물을 쓰는데 여기는 분말. 여기 분말을 쓰네요. 그러네요. 이제 쌀알이 풀어지도록 덩어리. 명절 음식을 먹고 이걸 먹으면 취하지가 않아요. 아, 체하지 않는다고? 소화가 잘 된다고요? 아이고. 이제 그 안에 항아리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었나 봐요. 안에다 카메라를 넣으셔가지고 저렇게 밥상에 하시더라고요. 이 항아리 들고 어딜 나가세요? 이 항아리는 이제 땅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땅 위에 하룻밤 재워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표피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이제 뜯어내고 깨끗하게 요렇게. 뒤집어서 이제 땅에 이제 이렇게 덮어서. 땅 기운을 받아서 맛도 좋아질 분들은 효능도 좋아진다고 아, 그래요? 전해 내려옵니다. 예, 전 처음 보는 거라서. 저는 또
비가 또 저렇게 와서 또 다시 가셨네요? 예, 또 찾아갔어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갔는데 그 없어진 거예요. 항아리가 누가 가져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도둑 맞은 줄 알고 비가 와서 치운 건가요? 아니시요. 항아리가 없어졌어요. 예. 아랫목에. 어머나. 아랫목이요. 잘 삭고 있습니다. 땅 기운을 하고는 여기 와서 요렇게. 예. 냄새가 아주 단내가 나요. 빨간 밥이에요. 네. 정말 빨간 밥이에요. 딱 보면은 이거 딱 볼 때 밥 빨간 밥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네. 달달하면서도 맛이 이렇게 딱 먹었을 때 깔끔한 거 있대요. 냄새도 안 나고, 네, 너무 맛있어요. 이제 이 음식은 없어져가는 음식인데 예. 내가 안 하면 이제 못 먹겠다 싶어서 언니나 올케 언니도 다 안 하고 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상만으로는 맛을 다 가늠할 수가 없네요. 그쵸. 네.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스튜디오로 오세요. 네. 스튜디오로 빨리 오세요. 윤미연 선생님이 어렵게 배워 오셨습니다. 네. 근데 아까 식지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딱 보니까 항아리를 엎어서 땅에 만나게 하기 때문에 땅지자를 써서 식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닌가요? 젓갈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보통 보면은 젓갈지자가 들어가니까 짤 것 같은데 이 식지가 아주 달콤하고 아주 담백해요. 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세계적인 김치 명인께서 김치가 아니라 우리 이제 식지를 만들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기대됩니다. 밀양박 씨 67대 손에게서 배우신 그 솜씨 오늘 그대로 좀 재현해 주십시오. 포하고 또 오징어, 또 이제 맵밥을 그 고두밥을 찐 거 하고 또 고춧가루, 마늘, 생강 그리고 이제 별을 갖다 똥아리를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집. 예, 집. 예. 이게 아까 30분 동안 이렇게 비닐팩에 해놓은 거예요. 해놓으면은 찢으실 때 손도 안 따뜻이고 아주 편해요. 지금 보면 굉장히 북어가 부드럽죠? 야들야들해졌어요. 왜? 걔가 벨리 댄스 하는 것 같아요. 벨리 댄스. 네,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30분 이렇게 하면 편해졌네요. 참 편해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가위로 아까 이 선생님도 봤지만은 일단은 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대가리 떼고. 잘라서 떼고 또 이제 꼭지를 꼬리 떼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지느러미를 다 떼고. 밀양의 양반 음식인데 가위를 쓰니 좀 버시게 하네요. 네, 근데 원래 하는 거죠? 손을 했겠죠. 근데 좀 이거는 이게 가위로 딴 다음에 선생님 급하셔. 이게 손으로 할 건데. 자 이렇게 하잖아. 자 이렇게 손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다 찢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찢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졌네요. 먹기 좋게 이렇게 찢어서. 염려도 없겠네요. 그렇죠. 또 이제 오징어는 다리는 안 쓰고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걸 다 다듬어서 이거를 이제 먹기 좋게 가위로 1cm 정도. 너무 크면은 이게 식지가 되더라도 좀 먹기 불편하니까 1cm 이렇게 쫙 잘라주세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잘 꼬들꼬들하지만은 이 쌀알이 다시 이렇게 다 붙지 않게 좀 이렇게 섞어서 살아 있습니다, 바닥이. 이 정도로 돼야지만이 그 다른 걸 다 섞었을 때 수분과 잘 어울려져서 잘 삭거든요. 그래서 고두밥은 꼭 이 정도로 하셔야지만이 제일 포인트라는 거. 근데 소금을 이 손가락 4손가락 정도로 해서 딱 한 마디. 한 마디. 다진 마늘. 마늘도 이제 한 두 개 더. 오징어를 불려온 걸 해서 이렇게 골고루 뿌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골고루 이렇게. 또 앞서는 여기는 물을 냈는데 여기는 가루를 넣어요. 가루를 넣는 거죠. 자, 많이 넣지 않네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수분이 나오면서 이 적당히 이제 그 물이 들어요. 여기는 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가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지금 물기가 전혀 없거든요. 저희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항아리에 담나요? 항아리에 담습니다. 이것은 아마 식혜지만 그 술 담는 원형에 가깝는데요. 누룩 대신 그 엿기름이 들어갔다 뿐이지 술 담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보니까요. 갈치 식혜와 하얀 쌀밥이 놓여져 있고요. 여기는 밀양식지와 막걸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다 1인상으로도 차려드렸는데 먼저 궁금한 게 왜 밀양식지는 막걸리와 같이 나왔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밀양 박씨 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명절 때 손님이 오시면은 귀한 손님한테는 막걸리와 이 식지를 넣었다 대접했댔대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들도 달콤하고 상큼해서 간식으로도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일단 그러면 재현해 주신 우리 윤미원 선생님께서 먼저 드셔보시겠습니다. 야,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먹기에는 시범을 보여주시죠. 진짜 빨간 밥이에요. 네, 밥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향규가 그 새콤하면서도 간이 딱 맞은 거. 그리고 또 그 마늘과 생강의 향이 입안을 완전히 뭐 봄이 온 것처럼 확 변하는 게 너무 맛있어요. 이야, 봄이 온 것처럼. 네. 한 모금 드시죠. 네.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네, 먹으라고 준 거니까 먹어도 되는 거죠? 먹어도 되는 거죠? 음주 방송. 우리가 뭐 저녁 6시 이후에 방송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맛. 이 식지와 역시 이 막걸리가 이래서 합이 되는 거군요. 네, 갑자기 톤이 달라지셨어요. 너무 좋아요. 이상희 선생님 참 있게 힘드셨죠? 예, 저는 이 냄새가 시큼달콤한 그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이거는 침샘을 확 자극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먹어보겠습니다. 입안에 침이 막 고여요. 굉장히 단맛이 나고 뭔가 정말 풍성한 이 마늘과 생강의 맛. 잘 어울리죠. 맵지는 않으면서. 마리와주라고 그러죠. 마리와주. 술하고 음식과의 그 궁합이 있는데 막걸리가 약간 달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쌀로 만드는 거고 이것도 쌀로 만들었잖아요. 두 것이 너무 조화가 잘 되는데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시큼한 산도가 있어요. 그 산도가 일단은 식욕을 땡겨주거든요. 술도 땡겨주고. 근데 뒤에는 단맛이 싹 돌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술안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먹으면서 이 정도면 정말 어디 내놔도 정말 최고의 술안주 막걸리 한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갈치 식혜 맛을 또 보셔야죠. 아, 그럴까요? 오, 역시 씹히는 소리가 다르네요. 아삭아삭. 갈치 본연의 맛이 살아있고. 우리가 구이로 먹거나 뭐 조림으로 먹거나 갈치를 이렇게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어보는 또 갈치 본연의 맛. 무가 들어가서요. 시원하면서 아삭한 맛이 나면서 매콤하면서 식지와 다르게 그 달콤한 맛은 없지만 매콤하면서도 그 생선의 맛이 이 무랑 같이 잘 어울려져 가지고요. 얘는 진짜 밥 반찬. 그러면 이 밀양식지와는 어떻게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세요? 밀양식지는 먹었을 때 어떤 그 부드러우면서도 역시 이 어떤 약주와 맞는 그런 느낌이고 역시 이 갈치의 그 식혜는 역시 밥하고 그래서 밥도둑이라고 하신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그 전지현이 딱 이렇게 걸어오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화배우 전지현 씨요?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삭힌 음식이잖아요. 삭힌 음식인데 굉장히 신선해요. 개운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경상도 음식이 약간 좀 투박한 음식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양반가에서 먹던 거라서지 몰라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따뜻한 흰밥에 얼려놓고 먹어도 맛있겠지만 찬물에 말아서 이 매콤한 한여름에는 그러니까요. 갈치 식혜 딱 얹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보리찬물이 탁 들어가서 보리찬. 식혜가 특유의 입맛을 당기게 하는 것은 그 글루타민산 때문인데요. 식혜의 맛이 한층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발효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산균이 생성되기 때문에
김치나 요구르트보다도 많은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소화가 잘 되면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입니다. 그렇군요. 가만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바닷가, 해안 지역에서 많이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동남 쪽에서 하는 거는 식혜가 많이 발전돼 있고 또 서남 쪽에는 젓갈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해안을 보면은 소금이 귀해서 그래서 소금과 곡식을 이렇게 삭혀서 주던 것 같고 또 남해안으로 가보면은 역시 보면은 남해안은 젓갈과 식혜와 모든 것이 제일 발달되고 풍부한 곳인 것 같아요. 함경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식혜가 있죠. 가자미 식혜. 매콤하고요. 백석 시인이 가자미 식혜 하라면 밥을 뚝딱뚝딱 드셨어요. 그런 기록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겨울에는 또 도루묵 식혜. 그것도 많이 먹었고요. 속초나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은 명태 식혜도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서해안 쪽은 저런 식혜를 안 먹잖아요. 근데 황해도는 먹었어요. 연안 식혜라 그래가지고 조깃살로 담근 것, 조갯살. 당근 또 그것도 굉장히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북쪽 지방에서 많이 먹었죠. 특히 경상도권에는 밥 식혜가 발달했는데요. 경북에는 영덕밥 식혜, 그다음에 그 포항의 영일만 홍대기 식혜, 그리고 경남에는 지금 밀양 식지, 그다음에 김해의 갈치 식혜, 진주의 조기 식혜, 그다음에 그 창녕의 북어 식혜 등등이 있습니다. 야, 정말 경상도 곳곳 그냥 가는 지역마다 식혜 종류가 다 다르네요. 가까운 이웃나라에서도 일본에서는 그 우리나라 붕어를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이제 밥하고 같이 삭혀서 하는 그 스시가 있는데 그게 나래 스시라고 그 이제 소금물에 이제 붕어를 절여가지고 소금물은 제거를 하고 그 식혀놨던 그 밥을 같이 섞어서 밥과 그 붕어를 한 캐 차곡차곡 싸가지고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눌러서 발효를 시키고 숙성을 시키는 거죠. 식혀서 그거를 지금도 나래스시로서 엄청나게 귀하게 지금 드시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 그 나래스시가 지금 현재의 일본의 그 초밥을 이렇게 원형적으로 이렇게 돌파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게 식혜 여기서 사실은 술 우리가 봤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발효시켜서 먹는 것들이 술이 되기도 하고 또 술을 더 과발효시키면 뭐가 됩니까? 식초가 되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면 우리가 음료수가 단술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다 거대한 한 뿌리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진짜. 이야. 자, 음식도 진화한다 이러는 말씀을 아마 이제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식혜 하나에서 술도 나오고 식초도 나오고 초밥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의 유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요즘 먹으면 딱 좋을 정도로 양기가 충만한 게 바로 이 식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딱 드시면 좋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드셔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해보고요. 자, 입맛 살리고 몸도 살리는 우리 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은 다음 주에 더 맛있고 더 흥미진진한 밥상 이야깃거리로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의 전설! Raise your hand.